국장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미장도 볼 시기이지 않나. 나스닥 IT 비중은 60% 정도 되고 비중은 73% 정도 됩니다. 액티브다 보니까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아예 포함이 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IP로 진행하는 AI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률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랜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흉흉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늘 어느 시장에나 있지만 9,000대를 보다가 7,000원이 깨지기도 했고 맞아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까지 모두 다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지금 힘든 상황인데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높고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는 이런 시장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끝도 없이 올라갈 때는 좀 부담스럽다 느꼈는데 요즘 그리워요. 그 시장이 그리워질 지경인데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이제 너무 우리나라 국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미장도 조금 볼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뭐 26년 상반기에 오를 때는 국장이 더 많이 올랐지만 네. 또 조정받을 때는 또 격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또 좀 안정적인 미장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AI가 대세인 건 알겠으나 또 빅테크도 또 요즘 빅테크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좀 옥석 가리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직접 투자는 또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액티브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요즘 그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AI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도주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액티브 ETF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AI 테크 트렌드가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I 트렌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가가 이게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 그 중심의 축이 이제는 반도체로 옮겨오고 그 반도체 중심 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였다가 다시 빅테크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멘텀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가기도 했었고 또 AI 확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또 반대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되게 안 좋았던 시기들을 보냈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원래 하드웨어 간 다음에 소프트웨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 그래서 AI가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ETF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ETF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조금 시작이 된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저거 맞아요. 이게 수익률이 많이 갈렸다라는 거죠. 근데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AI라는 단어만 붙어 있으면 이제 막 다 이제 좋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AI가 봄과 여름을 지나서 더 계속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 위너와 루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격화되는 것 같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은 AI 하드웨어 내에서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피라미드예요? 네. 피라미드라는 게 이제 AI 발전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세부 산업군의 예시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 AI, 뭐 빅테크, 뭐 반도체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중에서도 GPU냐, CPU냐, 메모리냐, 기판이냐, MLCC냐 다 세분화돼서 지금 약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세부 업종별로 12개월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도 이거에 따라서 다 나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예요? 네,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AI 에이전트가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살아남을 애들과 죽을 애들, 그 다음에 수혜를 볼 애들과 안 볼 애들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통으로 반도체, 통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기에는 기업별로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도 많이 이제 갈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7월 22일 날 구글이랑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할 거고 그렇죠. 7월 말에. 네, 2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걸 줄이는지 유지를 하는지 확대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딸려있는 반도체,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도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기업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초반전에 모두가 다 같이 와 하고 올라갈 때는 쉬워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 물론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접 투자하시면 되겠으나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진짜 어렵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게임. 네. 이게 그리고 AI 트렌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약간 벅차다는 느낌 저도 약간 들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생성형 AI의 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다 파악이 됐어요. 오케이, 네네네. 챗GPT 좋고 제미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생성형 AI의 여름, 제미나이랑 챗GPT 격화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나오고 2025년도에는 피지컬 AI가 나왔었고 그리고 정말 짧게 뭐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도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제미나이도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 메타도 이걸 하겠다, 아마존도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포착을 더 빨리 해야 앞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국면을 또 준비하면서 투자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접근 방법이 이제 달리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을 때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스닥 100, S&P 500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고 저 역시도 미국 대표주식 ETF는 연금 계좌나 IS 계좌에서 대표지수. 모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갈아탄다라기보다는 적립식으로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제 7월 20일 날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 ETF입니다. 21일, 네. 21일 상장. 네.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100. 액티브. 그러니까 타이거까지는 알겠고 미국 테크도 알겠고 네. NYSE면은 뉴욕 증권거래소고 이게 이제 이름이 뉴욕 증권거래소 100인 거지 네. 사실상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 그래가지고 나스닥이랑 완전히 차별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인데 네, 테크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은 100개예요? 이게 액티브다 보니까 이제 비교 지수는 100개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네.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쵸. 뭐 20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100개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타이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20개 종목 내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자유롭게 뭐 예를 들어서 오종력이 판단하겠죠. 나는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 그럼 그 종목을 비중을 확 높이는 거죠. 나스닥 100은 무조건 100개인 거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니까. 액티브니까 100개의 비교 지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력의 생각에 따라서 비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아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20개 내외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압축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그러면은 해외 지수예요? 해외 지수, 미국의 이제 지수사가 만든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지수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네. 이 NYSE 1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테크에 대한 비중 대한 편입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테크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거든요. 나스닥이 다 기술주 아니었어요? 기술주긴 한데 뭐 나름의 통신주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섹터? 그쵸. 금융을 제외하긴 하지만 순수 IT로만 봤을 때는 나스닥의 IT 비중은 상대적으로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NYSE 100 같은 거에 IT 비중은 한 73%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도 이게 나름 좀 나뉘는 게 있으니까 네. 미국 대표 지수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테크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지만 오히려 나스닥 100보다 NYSE 100의 IT 비중이 더 높아요. 네, 맞아요. 지수 자체가. 물론 액티브긴 하지만 IT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죠, 아무래도. 요게 우리가 이름만 보고 뭐 나스닥 뭐 100 혹은 나스닥 액티브 이러면 거기가 더 기술주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NYSE 100 액티브 여기에 IT 비중이 더 높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걸 비교 지수를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IT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집중된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름만 보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만 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냥 지수 이름이 그렇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이게 아이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NYSE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 개념으로 지수 브랜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브랜드를 좋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히 이제 AI 씬에서도 그렇고 빅테크들
상장 예비 종목들 많잖아요. 엔트로픽도 많아요. 그렇고 오픈AI도 네. 그렇고 네. 혹시 그것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액티브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IPO가 정말 많이 그쵸. 남아 있는데 엔트로픽, 오픈 AI, 뭐 데이터브릭스, 펄플렉시티 AI 등이 남아 있고. 펄플렉시티까지.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이 본인 스스로가 네. 우리의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가 돼라고 얘기한 숫자들을 제가 정리해서 가져온 건데 밸류에이션들을 보면 규모가 상당하죠. AI 기업들이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액티브 ETF는 편입이 패시브 지수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나스닥에서 결정합니다. 아, 그렇죠. 운용사는 어떠한 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근데 네.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되기까지 나스닥이 언제 포함할지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가 추종하는 지수의 ETF도 달라지는 거고.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네, 나스닥 100에 넣어줄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이 NYSE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 안에다가 액티브 ETF 펀드 매니저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그렇다라기보다는 상품 안에다가. 어차피 비교 지수기 때문에 네. 이 NYSE 100은 이제 상관계수를 맞추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구성 종목을 이제 편입 편출을 정하겠지만 상관계수가 깨지지 않는 한 IPO 종목을 언제 담는지는 액티브 운용력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액티브 ETF니까. 네, 액티브 ETF. 저 패시브 따라가는 그 지수에 담길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사실 액티브하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IP를 진행하는 AI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좀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사한테 모든 결정권이 넘어가 있으면 운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운용사가 또 액티브하게. NYSE 100의 지수에 IPO한 종목이 언제 포함이 되는지는 사실상 액티브 ETF에 언제 포함하는지와 별개인 거죠. 그래서 NYSE 100 지수에 이 IPO한 종목을 언제 포함시키든지 말든지 액티브 ETF 운용력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얘는 오늘 당장 혹은 뭐 며칠 있다가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수익률만 생각하는 거죠. 수익률을 위해서 그렇게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AI 쪽에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빅테크들도 회사채 발행하고 맞아요. 증자까지도 하고 있고 과연 그 엄청난 캐펙스, AI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염려는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운용을 할 때도 그걸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네. 캐펙스를 유지할 것이냐 마냐 뭐 그거는 사실 2분기 실적 때 어느 정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2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캐펙스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뷰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해석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우존스 지수에 구글이 편입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통신회사인 버라이전을 대체했잖아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 30개 블루칩 기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많이 다른 게 다우존스 30 지수는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들을 이제 지수화시키는 게 본인들의 일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선별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에서 보기에 구글은 광고, 클라우드 인프라, AI, 하드웨어, 자율주행, 헬스케어 기술, 미디어 유통 같은 분야에서 미국 경제의 역동적인 분야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통신사, 통신 인프라보다 네. 훨씬 더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그냥 통신 기업보다 구글이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를 더 잘 반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이. 네,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도 중요하고 AI 캐펙스도 중요한데 이 기업들은 미국 경제를 대표한다. 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은 이제 단연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뭐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가 AI로 돈을 뭐 누가 좀 잘 벌고 누가 좀 못 벌고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연금 계좌라든가 이런 데서 나스닥 100과 S&P 500을 모아가는 이유가 있듯이 이 테크 비중이 좀 더 높은 요 상품도 모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테크 기업들인 미국 경제를 그러니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고 사실은 네.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데 맞아요. 거기에 구글이 들어갔다는 건 되게 이제 상징적인 거고 또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해서 석 가리기 중에서 맞아요. 살아남을 기업들 맞아요. 경쟁에서 이길 기업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 왜냐면 AI 트렌드가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AI만 붙으면 다 같이 좋았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지 이 기업이 정확하게 뭘 잘하고 있는지 AI 경쟁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판단이 들어가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단 반도체도 그렇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액티브 ETF 측면에서 네네. 역시 이름은 어려워요.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 ETF. 네, 죄송해요. 이름이 어려워요. 타이거 미국 테크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NYSE 100.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미국 테크 액티브인 것 같아요. 저는 NYS 아, 100이라는 이름보다는 초점을. 네, 초점이 미국 테크 액티브. 근데 미국 테크 액티브 이렇게 검색하면 또 다른 게 나오는 게 좀 있지 않나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을 인식을 하실 때 미국 테크를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그냥 ETF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테크를 액티브하게. 네. 또 이거는 이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막 포트폴리오가 또 맞아요. 바뀔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네네. 해서 요거는 이제 상장 전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그 안에 구성 종목을 네. 미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나중에는 그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나오죠. 당연하죠. 상장하는 날부터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또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 ETF입니다. 댓글로 많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이거 ETF 김수정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